용돈? 아니지. 오늘의 주제입니다. 최근 주식 증여 인구가 증가한다는데 얼마나 그리고 왜 증가하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 아들은 주식 부자입니다. 1년에 이제 배당금만 12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증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겁니다. 주식 증여 방법 그리고 증여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저출산 시대입니다. 저출산인 이유는 정부 빼고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고요. 2015년에 1.24였던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져서 21년에는 0.81까지 이제 압도적으로 전 세계 꼴찌가 되었습니다. 70년대 100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도 이제는 26만 명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출생 인구가 반토막을 넘어 반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결국 모든 건 돈의 문제입니다. 소득별 출산율은 어떨까요? 소득을 3분위로 나눴을 때 하위권은 출산율 0.43, 상위권은 2.45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았던 건 똑같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자녀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증여 금액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2021년 증여를 받은 20대 이하는 7만 명으로 평균 1억 7천만 원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 정도인데 29세 이하는 약 1,5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만 명 중에서 7만 명씩 매년 0.4%의 인구는 남들과 시작이 다른 겁니다. 1억 7천만 원은 어떤 느낌인가요? 만약에 1억 7천만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로만 2,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돈을 내면서까지 다들 증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설날에는 드디어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세뱃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준다고 하네요. 세뱃돈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뱃돈을 받은 청소년들도 예금 적금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응답자의 43%는 이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저도 주식 증여를 했습니다. 우선 증권사 계좌는 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자녀의 일반 통장을 만들 때 타금융권의 계좌를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은 이렇게 생긴 다계좌 신규용 계좌 개설 대행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요. 추가할 증권사명만 쓰면 됩니다. 우선 저는 NH투자증권을 포함해서 4개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나무증권은 모바일 전용이기 때문에 가입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미 저뿐만 아니라 1년에 자녀 주식 계좌를 만드는 사람은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주식 증여 방법입니다. 저는 나무증권 어플을 이용했어요. 생각보다 증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어플에서 검색 화면에서 주식, 채권 이체를 찾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서 타인으로 선택을 하고요. 출고 계좌번호는 내 계좌, 주식을 이체할 입고 계좌는 자녀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래 구분은 증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증여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금융지주 총 420주를 증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400주 할까 420주 할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일단 420주를 했어요. 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체 실행을 누릅니다. 지금 와서 420주 한 게 굉장히 좀 후회가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증여세를 낼 것 같아서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420주면 얼마일까요? 현재 기준으로 51,500원입니다. 제가 증여한 시점에만 해도 4만원 후반이었는데 2, 3주 사이에 갑자기 주가가 20% 가까이 오르면서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제 420주를 가진 우리 아들은 1년의 배당금을 얼마를 받게 될까요? 작년에는 3,100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3,200원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420주에 3,200원을 곱하면 134만 원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 아들이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받은 우편물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거래 및 잔고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금이 총 1,666만 원으로 하나금융지주 420주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 주당 42,000원 수준이었네요. 자, 이때만 해도 평가 금액이 1,7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도 안 돼서 2,100만 원이 되었으니까 벌써 3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상태예요.
거래 내역을 보면은 12월 27일 기준으로 증여 대체 입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여 대체를 하면서 주식 증여에 성공한 거죠. 자, 이자 소득세 15.4%를 제외하더라도 1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됩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1년이면은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 0세에 월급 10만 원을 받는 주식 부자가 된 겁니다. 이왕 주식 증여하는 김에 배당세도 절약받아 보자라는 생각에서 ISA 계좌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찾았어요. 2019년에 ISA에 가입한 금수저 미성년자가 17,000명이 있었고 이 중에서 10살 이하는 12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아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증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는 NH투자증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기사와 사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직원분도 잘 몰라서 본사랑 통화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을 결국에 못 들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21년부터 이게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만약 만 15세에서 19세 사이에 대한민국 거주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2019년에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변경된 게 아닐까 합니다. 아쉽지만은 배당으로 인한 이자 소득세 15.4%는 계속 그대로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증여세입니다. 증여는 주식, 현금 관계없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증여 전후 2달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가 이대로 주가가 그대로 간다면 5만 원 수준일 거고요. 저는 이 상태로 가면 많으면 1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할지도 모르겠네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1살에 또 2천만 원, 성인이 된 21살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만 해도 30살 정도가 되면은 주식 상승분하고 배당까지 합치면 약 2억 원 정도를 가지게 되겠죠. 오늘의 결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아들 부럽다. 자, 21살까지는 무사히 증여를 끝낼 계획이고요. 우리 아들이 이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겠죠. 자, 증여세를 직접 내는 과정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